행동이 없는 꿈은 결국 껍데기에 불과하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타오르는 다짐을 외치고는 며칠 만에 식어버리는 모습을 보았다. 말은 언제나 가볍다. 내일 하겠다는 다짐은 오늘의 회피일 뿐이다.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인다. 상상 속에서는 수많은 길이 열리고 성공은 이미 내 것인 듯 착각한다. 그러나 세상은 단 한 가지만 묻는다. 지금까지 당신은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 나 역시 젊은 시절 수첩을 사서 목표를 적고 선을 긋고 화려한 제목을 붙이며 스스로 고무되곤 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펜보다 더 무거운 것은 결국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다. 그 고비를 넘지 못하면 계획은 장식품이 되고 만다. 계획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나 자신을 속이기 위한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 꿈은 불씨와 같고 행동은 산소와 같다. 불씨에 산소가 닿아야 불길이 일어난다. 불씨만 움켜쥔 채 내 안에는 큰 꿈이 있다고 외친다면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망상이다. 불씨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뜨거운 열과 남겨진 채다. 열은 내 땀으로 남고 재는 결과로 남는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면 그것은 불이 아니라 단지 상상이었을 뿐이다. 역사 속에서도 행동이 없는 이상은 늘 허공에 흩어졌다. 반대로 행동으로 옮겨진 사상만이 문명을 바꿨다. 나폴레옹 힐이 말했듯이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힘을 갖는다. 그래서 나는 일찍이 깨달았다. 꿈을 지키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오늘 당장 몸을 일으켜 한 걸음을 내딛는 힘이다. 나는 수많은 계획을 세워보았다. 새로운 수첩을 사고 첫 장의 목표를 적고 굵은 선으로 밑줄을 긋는 순간 기분이 고조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계획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그것은 책상 위의 장식품에 불과했다. 꿈은 불씨이고 행동은 산소라는 말처럼 불씨가 타오르려면 반드시 산소가 필요하다. 불씨만 움켜쥔 채 내 안에는 큰 꿈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자기기만이다. 불씨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뜨거운 열기와 남겨진 재다. 열은 내 땀으로 남고 재는 결과로 남는다. 아무 흔적도 없다면 그것은 꿈이 아니라 단순한 상상일 뿐이다. 나는 한때 이렇게 말했다. 준비가 끝나면 시작하겠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실패가 주는 가장 달콤한 속삭임이었다. 준비는 끝나지 않는다. 완벽은 늘 달아난다. 완벽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불완전한 시작을 통해 완벽에 가까워졌다. 세상은 언제나 용감한 초보를 보상하고 겁먹은 전문가는 잊는다. 실제로 행동을 시작한 사람만이 세상과 부딪힐 자격을 얻는다. 그리고 부딪힌 사람만이 배우게 된다. 두려움은 늘 시작 전에 가장 크게 다가온다. 하지만 시작 후에는 바쁨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발을 내딛는 순간 땅이 생기고 그 땅 위에서 두려움은 단순히 풀어야 할 문제로 바뀐다. 두려움의 독은 정지해 있을 때만 작동한다. 움직이는 순간 독성은 희석된다. 나는 그 단순한 진실을 몸으로 배웠다. 행동하지 않는 계획은 공허하고 실행 없는 꿈은 공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나는 한때 준비가 되면 시작하겠다고 자주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 자기기만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준비는 끝나지 않는다. 완벽은 끝내오지 않는다. 완벽을 기다리다 보면 기회는 눈앞에서 사라지고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남아 있었다. 오히려 불완전하게 시작한 순간부터 나는 완벽에 가까워졌다. 현장은 늘 초보자의 용기를 보상하고 겁먹은 전문가는 금세 잊힌다.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띄웠을 때도 그들의 설계는 수없이 허술했지만 그 불완전한 도전이 하늘을 열었다. 나는 배웠다. 움직이는 사람만이 세상과 부딪히고 부딪힌 사람만이 배운다. 두려움은 시작전이 가장 크다. 머릿속에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실패의 그림자가 가장 짙다. 그러나 첫 발을 떼면 두려움은 문제로 변한다. 그 문제는 해결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다. 두려움의 독은 정지한 상태에서만 퍼진다. 움직이는 순간 독성은 희석된다. 완벽을 기다리다 보면 평생 첫 걸음을 떼지 못한다. 그러나 불완전하게라도 시작하면 비로소 현실이 바뀐다. 나는 준비가 부족할 때도 뛰어들었다. 자료가 허술해도 경험이 없어도 자본이 모자라도 시작했다.
그 시작이 나를 끌어올렸고 불완전은 곧 개선의 재료가 되었다. 세상은 머뭇거리는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 오직 행동으로 흔적을 남긴 사람만이 기록된다. 두려움은 언제나 내 앞을 가로막았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실패를 머릿속에서 수백 가지 시나리오로 꾸며내며 마치 이미 망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정작 시작해보니 그 시나리오의 대부분은 허상에 불과했다. 두려움의 90%는 거짓말이고 나머지 10%는 움직이는 동안 해결 가능한 문제였다. 나는 행동하면서 이 사실을 체득했다. 두려움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만 독처럼 퍼진다. 그러나 움직이면 두려움은 명확해지고 명확해진 두려움은 곧 대책으로 바뀐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괴물은 사라지고 청소해야 할 먼지가 드러나는 것과 같다. 괴물은 상상이었고 먼지는 현실이었다. 나는 그 먼지를 치우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하지만 두려움만이 적은 것은 아니었다. 핑계는 훨씬 교묘했다. 타이밍이 안 맞다. 자본이 없다. 네트워크가 없다. 정보가 부족하다. 핑계의 공통점은 언제나 외부 탓을 한다는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마음의 안도감을 얻지만 동시에 성장은 멈춘다. 편안함은 성장의 반대말이었다. 성장은 언제나 마찰 속에서 탄생한다. 마찰은 불편함이고 불편함은 에너지였다. 나는 불편함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끌어안았다. 경제학에서도 위대한 혁신은 불편함 속에서 태어난다고 말한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위기라는 마찰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냈다. 나 역시 불편함을 견디며 그 속에서 에너지를 발견했고 그것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나는 하루하루를 점검했다. 오늘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쌓았는가, 불필요한 일을 잘라냈는가, 잡음을 지웠는가, 그리고 남긴 것이 성과로 이어졌는가. 단순한 기록 한 줄, 전화 한 통, 미팅 한 번이 나를 앞으로 끌어갔다. 흔적이 없다면 움직이지 않은 것이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원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했고 그래서 행동을 바꾸었다. 기회가 오면 잡겠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기회는 오지 않는다. 기회는 만드는 것이다. 문이 열리길 기다리지 않고 벽이라면 올라갔고 사다리가 없으면 맨손으로 기어 올랐다. 중요한 건 이유가 아니라 결과였다. 가능할까가 아니라 되게 하라. 이 한 문장이 내 삶을 정리했다. 나는 되게 하는 방법을 찾았고 되는 사람과 함께했고 그 흐름 속에서 끝까지 갔다. 내 삶을 바꾼 건 거대한 결심이 아니었다. 작은 실행의 반복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1시간을 쌓아 올리자 그 작은 수행이 큰 결과를 만들었다. 수행은 믿음을 현실로 번역하는 과정이었다. 믿음만 있고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종교적 구호에 불과하다. 하지만 행동은 반복을 통해 실력으로 바뀐다. 심리학자들도 말한다. 습관은 하루 단위로 쌓이고 인생은 습관 단위로 결정된다. 오늘 1시간의 방향이 내일의 궤적을 만든다. 방향이 맞으면 속도는 따라오고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재앙이 된다. 그래서 나는 옳은 방향을 확인하고 비록 느려도 꾸준히 걸었다. 결국 그 길이 나를 원하는 곳으로 이끌었다. 나는 늘 기회를 기다리지 않았다.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찍 깨달았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벽을 타고 올랐고 사다리가 없으면 맨손으로 기어 올랐다. 중요한 건 이유가 아니라 결과였다. 가능할까라는 질문 대신 어떻게든 되게 하자는 태도로 살았다. 이 태도가 나를 수많은 벽 앞에서도 멈추지 않게 했다. 시장은 냉정했다. 머릿속에서는 누구나 창업자였고 투자자였으며 리더였다. 그러나 현실에서 참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시작한 사람이었다. 나머지는 관객일 뿐이었다. 관객의 조언은 현금 흐름을 만들지 못했고 관객의 기분은 주가를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고객을 만나고 전화를 걸고 견적을 내고 거절을 당하고 다시 제안했다. 바로 그 과정 속에서 꿈은 이름을 얻고 일이 되었다. 작은 반복이 쌓여 큰 성과가 된다. 매일 1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목표로 작은 행동을 이어갔다. 그 반복이 내 삶을 바꿨다. 믿음만 있고 실행이 없다면 그것은 공허한 구호일 뿐이었다. 그러나 실행은 믿음을 현실로 번역했고 반복은 그것을 실력으로 바꾸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강조한 것도 똑같았다.
제프 베조스는 큰 비전은 단순한 실행의 반복에서 온다고 말했다. 나 역시 체험으로 알았다. 결국 거대한 성취는 작은 실행이 쌓인 결과라는 것을. 나를 가장 괴롭힌 적은 세 가지였다. 두려움, 완벽주의, 그리고 핑계. 이 셋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내 발목을 잡았다.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실패를 내 머릿속에서 크게 부풀렸고, 완벽주의는 완벽한 준비를 끝없이 요구하며 출발을 지연시켰다. 핑계는 외부 탓으로 포장되며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경험으로 배웠다. 이 셋은 움직이는 순간 힘을 잃는다. 두려움은 행동하면 구체적인 문제로 바뀌고, 문제는 곧 해결책으로 이어진다. 완벽주의는 불완전한 출발 속에서 개선이라는 과정을 만나 무너졌다. 핑계는 책임을 내가 짊어지는 순간 사라졌다. 나는 시선을 바꾸었다. 지금 안 하는 이유는으로 시작하던 문장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으로 바꾸자 시야가 완전히 달라졌다. 문제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다. 역사를 돌아봐도 위대한 발명가와 기업가들은 언제나 이 세 가지 적을 넘어서서 나아갔다.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실험을 멈추지 않았다. 실패는 그에게 좌절이 아니라 교정의 기회였다. 속도와 타이밍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더 이상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움직이는 날이 곧 타이밍이 되었다. 속도는 내 부족함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그 부족함을 메울 기회를 주었다. 빠르게 움직이며 얻은 데이터와 경험이 전략을 날카롭게 다듬었고, 그 전략은 다시 다음 행동을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깨달았다. 서두르다 망하면 다시 고칠 수 있지만 미루다 망하면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속도를 택했다. 나는 행동이야말로 꿈을 현실로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배웠다. 머릿속에서 아무리 정교한 계획을 그려도 세상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세상은 오직 결과만을 기억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비전을 이야기할 때는 눈빛이 빛났지만 그 다음날 실제로 움직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결국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재능도 자본도 아니었다. 생각이 떠오른 순간 몸을 움직이느냐의 여부였다. 행동은 답을 찾지 않는다. 행동은 답을 만든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멈추지 않았다. 실패는 멈춤이 아니라 교정의 과정이었고, 그 교정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성공은 단계가 아니라 반복이라는 사실을. 처음 시도는 어색하고, 두 번째는 덜 어색하며, 세 번째는 자연스러워지고, 네 번째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멈춘다. 나는 멈추지 않았기에 네 번째 이후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꿈은 썩는다. 하지만 지금이라는 단어와 함께 움직이면 꿈은 자란다. 언젠가는 핑계의 형제이고 지금은 실행의 부모다. 나는 매일 지금을 선택했고 그 반복된 지금이 내 삶을 바꿨다. 이제 나는 시청자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여전히 머릿속에서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한 걸음을 내디뎌 현실을 바꾸고 있는가? 실수해도 괜찮다. 그 한 걸음이 궤도를 바꾼다. 행동은 당신을 꿈 같은 현실 속으로 데려갈 것이다. 행동이 없는 꿈은 깡통이다. 그러나 행동이 있는 꿈은 당신의 부와 인생을 바꾼다.